자, 그동안 전통적인 산업주, 그러니까 굴뚝주로 불려왔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요즘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반짝이는 빛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황 함께 살펴보면서 근황일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예, 오늘 그들 종목, 앞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지 자동차, 철강, 조선, 건설 이런 쪽입니다. 유화 쪽도 해당이 됩니다. 이들 종목과 또 화장품도 해당이 되고요. 식음료도 해당이 되죠. 이런 종목들이 현재 특별히 시장에서 그들이 유리한 환경이 새롭게 조성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선도주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피 시가총액 최상위 1, 2위 종목입니다. 또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종목, 셀트리온이 또 조정을 이것도 거의 엇비슷합니다. 3 내지 4% 정도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받은 셈이죠. 이런 정도의 조정은 이들 종목한테는 상당히 이례적인 조정 폭입니다. 이런 우량한 고가 우량주들이 이런 폭으로 큰 폭으로 조정받는 그런 분위기가 개장 초부터 현재 만들어졌고요. 그런 국면을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업종들이 일제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SK하이닉스나 또는 그전 삼성전자 같은 초고가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술적인 판단입니다. 20일 이평선이나 120일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보편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조정을 현재 받을 때는 충분히 받고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최근에 SK하이닉스나 또는 삼성전자가 가파르게 올라감에 따라서 현재 기술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온 것도 사실상 단기적인 매매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건데요. 그것도 그거지만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에 볼 때에도 펀드는 일정 IT면 IT, 조선이면 조선 또는 철강이면 철강 일정 비율을 배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새롭게 매수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들 종목의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혀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놓은 일정 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술적인 부담이 있는 터에다가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 그네들이 설정해냈던 그런 비율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해서 그와 관련된 차익 매물이 쏟아지거나 그런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균형을 찾기 위한 매물이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매물이었다 하는 것이죠.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3천억 넘게 초대 규모의 현물 매도가 나온 것을 보면 그걸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 역시 키 맞추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시장 내 항상 있었던 것이죠.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아닐 경우에는 각 섹터, 업종이라든가 또는 테마라든가 이런 섹터나 또는 테마별로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오늘 나타난 현상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IT 선도 종목들이 일방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그들 종목이 쉬는 틈에 다른 종목들,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이 장중에 보다 강해지면서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올라간 앞에 얘기했던 현재 화학 부분, 조선 부분, 건설, 철강, 자동차 부분 각 섹터별로 보게 되면 올라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또 나름대로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점을 하나씩 간단하게나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석유화학 쪽, 정제 및 석유화학 쪽인데요. 벌써 몇 주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정제 및 석유화학주들도 조정을 면치 못하는 모양새가 종목별로 심하게 나타나기도 했었죠. 하나케미칼이 그중 하나였었고요. 어쨌든 그랬다는 건데요. 그렇긴 하지만 정제 마진이거나
또는 현재 석유화학 제품의 가장 기초적인 제품이 에틸렌입니다. 정제 마진은 9월달 들어서 이미 현재쯤 복합 정제 마진이 배럴당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연중 최고치입니다. 현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대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상당히 좋은 마진을 현재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에틸렌 가격도 마찬가지죠. 현재 지난 6월 달부터 에틸렌 가격, 특히 마진이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나프토 가격, 최근에 유가가 올라와서 납사 가격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해서 제품가는 높은데 여전히 납사 가격이 낮습니다. 해서 NCC 기반 에틸렌 생산업체들의 마진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러한 모양새, 이러한 틀은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실적 자체는 좋다는 것이죠. 해서 3분기, 4분기 호실적이 예상되고 그 가시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매우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죠. 시장 상황이나 여건, 기타 분위기 이런 것 등에 의해서 그들이 크게 밀린 측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이 사드 보복 차원에서 우리가 약간 오버한 측면도 있습니다. 한 특정 부분에 현재적 화학 제품 중 일부 특정 화학 제품에 대해서 지금 반덤핑 조사를 한다는 것이 특정 제품 국한된 것인데 그것이 범용 제품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현재 걱정, 우려 이런 것 등이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해서 그 관련된 정보도 크게 내려간 바 있었다는 건데 실제로 현재 상태에서 범용 제품으로 확대돼서 그것이 사드 보복 차원에서 반덤핑 조사를 한다든가 할 정도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현재 LG화학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롯데케미칼 그리고 하나케미칼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 쪽에 SK이노베이션, SO일 같은 종목도 기회가 될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이고요. 조선 쪽도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 특히 작년은 수주 공백 거의 제로 상태랑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조금씩 낮았다가 금년 6월 들어서 다시 또 수주 공백이 나타나면서 주가도 부정적인 영향을 현재 받았다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기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본적인 배경에는 유가 상승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히 유가가 WTI 기준에서 $50를 상회하고 안착된 이런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되거나 또 이 상태에서 한 단계 유가가 더 올라간다면 그동안 거의 발주가 멈춰져 있는 스탑에 되어 있었던 유조선, 탱커입니다. 그리고 LNG선, FLNG선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가장 큰 것은 해양 플랜트 중에 우리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FPSO. 이런 것에 대한 발주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의 핵심이 되는 선박은 원자재 운반선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갔죠. 석탄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 원자재와 관련된 그런 선박들 수요가 현재 여기저기서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대형 광석 운반선을 VLOC라고 합니다. 발주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현대중공업이 급등한 것도 국내 해운업체입니다. 폴라리스 shipping에서 현재 다섯 척인가요? 현재 VLOC를 발주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중국 업체들도 수주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와 좀 나눠서 좀 받는 그런 양상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초대형 컨테이너 선도 수주가 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국내 다른 해운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초대형 광석 운반선 외에 초대형 컨테이너 선도 또 역시 국내 조선사로 하여금 현재 건조할 수 있게끔 발주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관련된 종목들을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건설 쪽도 부동산 기조나 또는 SOC 투자 감축이나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상당히 많았었죠. 근데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먼저
이제 반영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현재 해외 잠재 부실 미청구 공사 같은 겁니다. 그런 것도 많이 줄었죠. 거의 종료 단계에 와 있는 상태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 한 종목별 본다면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은 종목들도 꽤나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 때문에 주가만 심하게 밀린 그런 종목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GS건설 같은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 리스크와 관련돼서 여전히 굴레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상태, 굴레 얼매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소지가 좀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철강 쪽입니다. 미국발 규제 역시 반덤핑이나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상계관세 같은 이런 어떤 규제, 특히 통상 압박을 받고 있는 뭐 그런 악재로 해서 크게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특히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된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다는 것이죠. 대미 철강과 관련 수출 비중은 전 세계에 대한 수출 중에서 불과 11% 내지 12%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대미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매출 비중은 불과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대미 수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피해는 상당히 없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동차도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무더기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웬만큼 극복을 하는 것 같고요. 조금씩 수출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동기 대비 물론 작년 노조 문제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으로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그들한테도 기회가 갈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